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대단히 말하자면 무슨 한반도의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미국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단히 전략적인 자리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선거 중이니까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동북아 정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조야와 이런 조야의 이런 의견이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이 물밑에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접촉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우리 뒤에 있는 거죠. 우리가 피해가는 말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36년의 일제 강압적 식민지 통치하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해방이 됐는가? 우리는 자주국이고 자립이고 자존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가 수도 한복판에 몇십 년을 외국 군대가 주둔하도록 놔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이 몽고군도, 일본도, 미군도, 청나라 군대도 용산에 주둔했었습니다. 영원히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원히 우리 이 땅이 분단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외국 군대도 물러가야 되고 언젠가는 분단의 벽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는 겁니다. 빠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건 누굽니까? 과연 우리는 일제 강압적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됐는가? 자치권만 겨우 보장되고 국방과 외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미국의 준 식민지 체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식민지 체에서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우리 전체 의견 아닙니다. 명진순 개인적 의견. 이런 말을 피해가기 때문에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합니까? 자랑스러운 미국에 얼마니가 돼가지고 그 말을 잘 듣고 저희는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은 영원히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는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가졌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바꾸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식민지라고 너무하잖아. 아니 그 말을 피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독립운동도 할 수 없는 식민지 체에 살면서 우리는 자주국이고 우리는 자립국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누가 얘기하겠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19 능라도 경기장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이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하는데 저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결국은 내려와서 책임을 못 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남북관계 실무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에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식민지 아닙니까? 이러고 어떻게 자주독립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 말을 피해갑니까? 설사 소갑을 차고 감옥을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세상. 저는 그래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독일의 장성이 유엔군 사령부에 배속이 됐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유엔사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제 그제 발언으로는 우리 국방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본의 자위대 장교가
유엔에 배속되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자위대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이 기자회견문에도 유엔사가 도대체 어떤 기구이길래 이렇게 마음대로 회원국을 들이고 늘려가고 그러는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의 기군지 아닌지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그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결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유엔군은 돌아가고 미군만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DMZ 남쪽 지역을 유엔사가 관할하는 걸로 정전협정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나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모두 유엔사가 가로막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라든지 이런 기능보다는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 유엔에서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우리 황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유엔이 앞으로 평화적인 조정이나 교류협력의 창구 이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자위대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국방부 당국자 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국의 국방당국에서 얘기를 밝히는 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들은 지난날 식민지 시대 일본군이 어떻게 우리 조선인들을 대량 살육하고 이랬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군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한국 국방당국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의 미일한 참국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준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이런 합의에 따라서 삼국 정상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군대가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유엔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에 따라서 일본군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에 최근에 있었던 드론의 평양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불투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드론이 북에 띄워졌는가 여부 그리고 일본군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한 것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군이 여기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들이 물어보면은 확인해 주지도 않는 전쟁 상태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정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가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갈라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런데 신뢰 관계에 있다가도 또 신뢰가 깨지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 표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 내면의 원의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아주 가까웠던 그런 신뢰 관계, 뭔가 희망을 가졌던 그러한 내용들이 물거품이 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또 실망과 좌절이 아주 두 배, 세 배로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물론 뭐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수고 끝에 선택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표현과 선택이었다는 거 대단히 아픈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선택의 상황을 우리 민족의 제2의 국치 사건에 비유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란치스코 요한이 2014년 한국에 오셨다가 명동 성당에서 남북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호소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은 남과 북이 말이 같습니다. 말이 같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남쪽에 더 여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북의 형제 자매들의 처지를 잘 알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은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라고 호소하셨는데, 저는 교황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만 한편 좀 부끄러웠어요. 어쨌든 교황도 이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호소했는데 동족끼리 우리가 이걸 이루지 못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북의 그러한 표현도 저희들이 더 큰 동족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고 녹여낸다면 이러한 북의 그 정치적인 선택과 선언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사목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동안 상황을 이렇게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들은 통일이라고 그러면, 이거 뭐 통일해서 뭐가 그냥 지금 좋은데 그냥 이대로 살지. 저는 그동안 33개 외국 언어로 책이 나가서 수많은 외국의 여러 가지 기자회 된다고 이제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통일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취재를 하면,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전부 통일 그거 왜 해?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다 얹습니다. 저도 통일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통일한 통자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평화 우선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야군이 가장 큰 게 70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70년 동안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거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전하고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 통일을 논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그러고 그동안 오염됐어요. 정치하는 놈마다 정부마다 다 통일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통일은 대박, 최순실이 입에서 나온 거야. 이게 오염됐어. 실천적으로는 평화 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그 문턱까지 가서 종전선언 하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통일? 그런 의미에서 북의 레토릭은
어떻게 보느냐면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엔에 우리가 다른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남조선이라든가 남조선 계례라든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말하자면 자기 그 포지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협상을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이 논의에서 빠진 게 있는데 유엔입니다. 유엔은 어떻습니까? 이거 분명히 외신 기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의 분단과 전쟁에 깊은 관련이 있고 깊이 관여한 것이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유엔입니다.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내고 10년 동안이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한국의 당사자인 그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유엔이 깊은 과업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유엔은 한국의 평화의 실마리를 끌어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 중에서 손 한번 드시죠. 저희들은 남북 양쪽 그 정치인들이죠. 여기서 이런 발언이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봅니다. 역시 이게 남북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 양쪽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중의 입장이 아니라 권력을 잘 본 실력자들의 기득권 위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합니다. 특히 그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은 동족이 파멸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한국 그 남쪽의 분단체제 기득권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북쪽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그 체제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남쪽에서 대화를 하거나 서로 공존하는 이런 것을 위주로 생각하는 정권이 나타날 경우에 그 태도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남쪽에서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왔거나 또한 평화통일운동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북 양쪽의 기득권 세력들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그런 걸 괴념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화운동 입장에서 또 평화통일 입장에서 이들의 그 민족의 하나됨, 나라의 하나됨 이런 것을 위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평화를 위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 그 미국과 북한의 수교는 제일 첫째는 극동 시베리아에 대단한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물으셨으니까 대답입니다.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만주의 경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데 있어서 대단한 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래의 그런 방식, 분단시킨 채로 이렇게 뭐 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킨다 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도 직접 들은 얘기고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반도 내지는 북한에
미군의 군사 기지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어떤 균형, 동아시아의 균형을 위해서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일시적인 전략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핵을 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원인 자체가 뭐냐면 날 좀 봐주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는 미국에 대한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 동북아에 지금과는 훨씬 다른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전략적으로도 이런 점을 다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아까 손드신 분. 중국과 러시아의 이념 분쟁이나 국익 분쟁을 미국이 파고들어서 그 뒤에 세계사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외교적으로 승인도 하지 않고 봉쇄하고 해서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을 안전보장하게 하고 핵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미국의 핵무기 이렇게 동결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것과 맞바꾸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러한 것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랄까 이런 데도 보탬이 되면 됐지 해로울 게 없다. 조금 좀 뒤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1991년에 그 동시유엔가입과 4대국 교차 승인이 이루어져서 만약 미국의 일본의 공간이 평양과 원산, 진남포, 신의주 이런 곳에 미국 공간들이 들어섰으면 그 뒤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핵무기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하고 그때 이후에 북한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둔시키고 항상 핵무기, 핵 잠수함, 항공기들을 보내서 엄청난 군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미국에서도 대한반도,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허리 잘린 한반도. 북쪽은 하반신 마비, 남쪽은 상반신 마비가 된 채로 80년을 서로 죽여내 살리며 못 잡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 언제 포탄이 날아오고 날아갈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열병식에서 평양 미필의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열중시어라는 부대주의를 할 줄 몰라 사회자가 대신하는 멍청한 지휘관 노릇을 하면서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을 6, 7살 먹은 어린애들의 병정놀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북에서
대량 무기를 발사하면 1분도 안 돼서 도착하니까 선제 타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 매체 인터뷰하면서 그 입을 꼬매버려야지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 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지금 드론까지 띄웠다고 합니다. 나는 이 드론이 미국과 상의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드론을 띄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드론을 띄우는 것은 전쟁 행위입니다. 현시작 정권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드론을 띄웠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장관, 공무원들은 국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 윤석열이 국민의 뜻을 거시며 임기 내내 20%, 30%, 더 나아가서 10%밖에 안 되는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 눈치 안 보겠다, 내 뜻대로 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모습을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이대로 두고 봐야 되는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면 너 언제까지 국간을 갖고 모습을 하라고 임기를 줬어도 중간에 주인은 모습을 내쫓아야지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 가는 길입니다. 윤석열의 무신, 무모, 용맹함을 보고 열차에서 사람이 앉아있는 앞좌석에 구두발을 걸치는 걸 보면서 미국 방문 시에 미국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하는 막말을 뱉어내는 쓰레기 같은 저질 행동과 막무가내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탄핵해야지 되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변경, 공천 개입, 김대남, 이종호, 명태군, 그리고 최수근 상정의 억울한 죽음까지 이진수, 김영선 이런 지저분한 내용과 이름이 뉴스를 덮는 날이 하루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지저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정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루빨리 이 정권의 탄핵을 시작하는 촛불, 횃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언론인들께서는 손을